완전 그냥 술안주인데? 밥 반찬도 내고 고기가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남이쿡입니다. 오늘은 가지와 고기를 이용해서 가지 고기볶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당연히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다진 돼지고기를 준비를 해줬어요. 꼭 돼지고기가 아니어도 좋고요. 집에 그냥 남는 고기가 있으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소고기도 되고 닭고기도 되고 심지어 닭가슴살을 그냥 다져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기를 빼고 양념을 줄여서 하셔도, 야채로만 하셔도 저는 충분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기타 재료로는 일단 마늘과 대파, 기름 향을 아주 맛있게 내줄 거기 때문에 마늘과 대파는 꼭 있어야 되고요. 양파는 또 돼지고기에 잘 어울리니까 딱 반 개만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고추는 선택사항이에요. 얘네는 매콤한 맛보다는 요리가 완성이 됐을 때 이 색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청고추와 홍고추를 준비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청고추는 없고 전에 먹다 남은 꽈리고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꽈리고추로 색깔을 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소스는 두반장으로 맛을 내줄 건데요. 이 두반장은 중식 사천 요리에서 많이 쓰이죠. 콩을 발효해서 매콤하게 만든 소스인데요. 일반 가정집에는 없을 것 같아요. 굴소스만큼 아직 그렇게 대중화가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반장이 없으시면 된장에 매콤한 무언가를 섞어서 요리를 하신다면 두반장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두반장을 만약에 안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두반장을 꼭 사오셔서 요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스텐팬을 쓰시는 분들은 미리 예열을 해주세요. 약한 불에 스텐팬을 올려놓고 마늘과 대파를 다져주겠습니다. 마늘은 항상 으깨서 다져주세요. 칼 옆면을 마늘 위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으로 지그시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채 썰듯이 곱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한 번 더 다져줍니다. 너무 곱게 다지실 필요 없어요. 너무 곱게 다지면 힘들어요. 마늘은 한 이 정도로 다져주시고요. 그리고 대파도 다져줄게요. 한 4등분을 한 다음에 잘라줄게요. 대파를 되게 열심히 다졌는데요. 이게 촬영이 안 됐어요. 제가 가끔 이런 실수를 하는데 진짜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대파를 다지는 동안 팬 예열이 너무 많이 돼서 불을 잠깐 꺼준 상태이고요. 대파도 마늘과 마찬가지로 결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다져주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에 향을 입힐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예열된 팬에 오일을 두르고요. 오일을 넣었을 때 이렇게 오일의 움직임이 자유로우면 열이 적당히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마늘과 대파를 넣어주겠습니다.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요.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향을 뽑아내 주세요. 이렇게 자글자글 끓는 정도로 오일을 조금만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자가 작은 애들로 오일에 향을 입힐 때 만약에 센 불로 하게 되면 오일에 향이 입혀지기 전에 얘네가 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약불에서 은은하게 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사이에 다른 재료들을 손질을 해줄게요. 오늘의 메인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를 제외한 다른 채소들은 다 잘게 썰어줄 거예요. 양파도 다진 돼지고기 사이즈랑 비슷할 수 있도록 썰어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다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입자가 되게 작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칼집을 내서 양파를 썰어줄 때는 심지 부분을 제거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살아있어야 얘네가 그 형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가볍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요리에 색감을 내줄 청고추와 홍고추도 잘게 썰어줄게요. 얘네도 대파처럼 4등분. 얘 꽈리고추는 조금 작으니까 2등분만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늘과 파를 한 번씩 뒤적거려 주세요. 또 다른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 사이에 향이 아주 잘 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면에서도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갈색빛이 부분 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스텝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고추기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고추기름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고추기름으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불 조절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불을 끄고 잔열로 고추기름을 내주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 왜냐면 고춧가루는 정말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불 조절에 아직 조금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금방 타버릴 수가 있어요. 눈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잔열로도 충분히 고추기름이 우러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끄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잠깐만 두는 겁니다. 그냥 그 사이에 이제 마지막 재료인 가지를 손질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가지 꼭지 부분을 잘라줄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벗겨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이렇게 딱 모자를 벗기듯이. 가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가지가 메인 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큼직큼직하게 썰어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지막 부분은 그냥 절반. 너무 간편하죠? 가지를 써는 잠깐 사이에 고춧가루가 오일에 정말 맛있게 배었어요. 이제 다시 지금은 이제 불을 세게 올려줄게요. 이제 돼지고기와 양파를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센 불에서 이게 끓어오르니까 향이 더 많이 나는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볶음 요리에서는 기름을 정말 잘 뽑아줘야 됩니다. 아무튼 기름이 온도가 다시 올랐으면 아까 다져놨던 양파 그리고 다진 돼지고기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고기랑 양파가 들어갔으니까 소금으로 살짝 밑간 해주고요. 그리고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후추도 넣어주세요. 그냥 육류나 어류에는 후추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강불에서 한번 볶아주세요. 이제 조금 더 요리가 향긋해지도록 정종을 좀 넣어줄게요. 이렇게 정종이나 뭐 화이트와인, 뭐 아니면 레드와인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고기 잡내만 잡아줄 뿐만이 아니라 요리의 전체적인 향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 수분기가 다 날아가도록 일단 바싹 볶아줄게요. 왜냐면 수분기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가지를 넣어버리면 볶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삶아지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 불에서 계속 볶아줄게요. 이제 수분이 꽤 날아갔죠? 바닥이 살짝 이제 눌러붙기 시작했고요. 이때 가지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가지가 또 추가가 됐으니까 소금 살짝. 가지의 간을 완전히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약간의 소금이 재료 개개인의 개성을 좀 잘 살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는 모든 재료를 아무 간도 하지 않고 다 볶고 마지막에 간을 하는 것보다 재료 개개인마다 소금 간을 살짝 해주면 뭔가 더 깊은 맛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아무튼 이제 가지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저는 오늘 중식 덮밥 스타일로 먹고 싶어서 전분 1테이블스푼과 물 1테이블스푼을 넣고 풀어주겠습니다. 이제 가지가 살짝 흐물흐물해지고 노릇노릇해졌죠. 그러면 이때 양념장들을 넣어줄게요. 간장, 굴소스, 설탕, 그리고 두반장입니다. 상세한 레시피는요 항상 설명란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셔가지고요 레시피를 꼭 참고하세요. 양념을 처음부터 넣지 않고 마지막에 거의 요리가 다 됐을 때 넣는 이유는요. 양념도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제 굴소스, 두반장, 간장 전부 다 액체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볶음 안에가 흥건해지면 이 가지나 고기들이 맛있게 볶아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볶아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물에 데친다, 삶아진다의 느낌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리가 거의 완성이 됐을 때 재료들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재료 하나하나 개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이 좀 빠져나갔을 때 양념을 넣어서 맛이 더 잘 배일 수 있도록. 이 정도면 양념은 거의 다 배웠어요.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아까 다져놨던 고추 그리고 약간 중식 스타일로 먹고 싶어서 전분물 풀어놨죠. 지금 여기서 전분물 넣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물 한 3분의 1컵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게 청원고추가 들어가니까 완전 색감이 살아났어요. 거무죽죽 했었는데 훨씬 먹음직스럽습니다. 이제 전분물을 넣어줄게요. 다 넣진 마시고요. 일단 한 절반 정도만 넣어서 느낌을 봐주세요. 딱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되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는 거의 90% 이상의 수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완성 직전에는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어야 먹을 때 딱 알맞게 흘러내리는 소스를 맛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 고기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제가 딱 하나 깜빡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불러줬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불러줄게요. 맛이 저도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만들어 보는 거라. 진짜 맛있습니다. 돼지고기 잡내 하나도 안 나고요. 그리고 이 고기 소스의 농도가 아주 알맞아요. 천천히 뚝뚝 떨어지죠. 여러분들도
집에 가지가 있으면 이거를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중국 요리 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레시피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꼭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솔직히 밥보단 내가 봤을 땐 술이야. 오늘도 고생 많았어? 미쳤다. 술 말고 이게 맛있어야 되지. 진짜 맛있다. 그치? 완전 그냥 술안주인데? 밥 반찬도 되고 고기가 진짜 맛있어. 그치? 이거 내가 잘 볶아서 그래.